첫 번째 핵심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핵심 유형에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격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주기율표에 의해서 4주기 할로젠 원소 XYZ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던 거니까요. 일단 이 XYZ에 대한 후보군들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줄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이온성 고체 리튬 X, 소듐 Y, 소듐 Z에 대한 격자 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즉, 격자 에너지 값을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준 게 아니라 그 격자 에너지가 우리한테는 상대적인 비교로 주어지는 거니까 비교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후보군부터 작성을 좀 해 가보도록 할게요. 그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XYZ가 2에서 4주기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한테는 플로린도 가능하겠고요, 혹은 클로린도 가능하겠고요, 혹은 브로마인도 가능하겠죠. 물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안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리튬 아니면 소듐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면 이온 결합 화합물은 LiF 아니면 LiCl 아니면 LiBr 정도가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NaF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NaCl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NaBr도 가능하겠죠. 자, 이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 개념은 뭐가 될 거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격자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는 화학에서의 대부분의 인력이 그렇듯이 전기적인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죠. 정전기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곱의 비례가 돼주고, 그리고 이온 간의 반지름이 합의돼주는 핵 간 거리에는 우리가 반비례가 돼주겠고요. 그래서 메인 핵심이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확인해 줄 게 곧 우리는 전하의 곱이 돼주겠고, 그 다음에 그 전하 곱이 같다면 그 다음에는 그 거리가 우리는 짧을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격자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를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전하 곱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바로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다 동일한 거잖아요. 여기서의 결국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지름에 대한 합이 돼주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격자 에너지는 크겠구나. 따라서 우리가 격자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은 LiF가 돼주겠고요. 이에 비하면 우리가 가장 작은 녀석은 NaBr이 우리가 6개 중에서는 꼴찌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 6개 후보군들 가운데서 우리는 3가지만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보게 되면 LiX라고 했던 화합물은 그러면 LiF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건데 LiF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NaZ가 가장 격자 에너지가 크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LiX는 적어도 누구는 안 되겠다. 바로 LiF가 곧 우리는 누구는 안 되겠다? LiX는 안 되겠다. 그 말은 곧 다시 해서 LiX 후보군들 가운데는 누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LiCl이라던가 혹은 LiBr 정도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예측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럼 만약에 X가 염소 혹은 X가 브로마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Y하고 Z에 대해서 남게 되는 음이온에 대한 후보군들은 바로 플로린과 염소 혹은 플로린과 브로마인 남게 되겠죠. 근데 이들 중에서 누굴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소듐과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금속 양이온은 다 똑같이 소듐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줬을 때 그들 가운데서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플로린이 후보군에 무조건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가 C라든지 Br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YZ에는 그럼 결국 NaZ라고 했던 녀석은 누가 될 수밖에 없겠니라고 하면 따라서 바로 소듐 플로라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녀석이 우리가 가장 격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플로린을 Z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 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X하고 Y 두 가지가 남을 건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지금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서는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정보를 더 줬어요. 바로 정상 끓는 점이죠. 정상 끓는 점은 HX보다도 HY가 더 높다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이 말인 즉슨 우리한테는 어차피 플로린이 없기 때문에 남게 될 수 있는 두 가지, 바로 Cl과 Br을 가지고 수소화합물을 작성해 보게 되면 할로젠한 수소화물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HCl 아니면 우리가 HBr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정상 끓는 점은 어느 쪽이 더 높을 거니 라고 하는 걸 비교로 가져가 줘야 될 텐데, 정상 끓는 점을 우리가 판단해 주게 되면 정상 끓는 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HCl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HBr의 정상 끓는 점이 더 높다가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 극성차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극성차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분산력에 대한 요소가 돼주는 몰 질량이에요. 즉 전자수가 많아야지 기본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즉 분자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HY의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바로 요 BR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게 되겠다? 요게 Y가 돼주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자리 X가 곧 염소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임의의 원소에 관련된 문제들은 주기성 문제들 풀 때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까지를 천천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나머지 문제들은 알파벳 기호 연결만 주의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어떤 질문 주고 있니? 라고 했던 것들이 정상 끓는 점은 HX하고 HZ하고 비교로 줬는데 이때 우리가 즉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자간 인력 비교에 있어서 HX라고 했다면 HCl이었죠. 그리고 HZ라고 한다면 HF가 될 건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클 거라고 하면 당연히 HF가 우리는 더 크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이윤즉슨 우리가 HF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단지 분자간 인력이 극성에 의해서 말해줄 수 있는 쌍극자 간의 힘이 아니라 그 쌍극자 간의 힘이 좀 지나친 수소결합을 반드시 떠올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서는 분자간 인력을 Z2하고 X2하고 서로 비교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똑같아요. 그냥 끓는 점 비교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 Z2는 우리가 F2라고 할 수가 있겠고 X2는 Cl2가 되겠죠. 이때는 우리가 무극성 분자가 돼주기 때문에 몰 질량이 더 큰 Cl2의 바로 어떤 게 크기 때문에 몰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즉 분산력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끓는 점이 높겠다, 분자력이 더 크겠다라고 해두시면 되겠고요. 3번에서는 결합에 대한 극성을 물어봤어요. 주의점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결합에 대한 극성은 몰 질량과는 상관이 없죠. 결합에 대한 극성에 결국 한가름에 대한 요인이 돼줄 녀석은 다름 아니라 누가 되겠다? 전김성도 차이가 돼주겠죠. 이 전김성도 차이를 비교해서 물어보는데 우리한테는 그 안에서 우리가 HY라고 줬으니까 바로 HBr이 돼주겠고 우리가 HX라고 했으니까 HCl을 가지고 비교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면 우리는 오른쪽에 HCl이 더 크다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왜 그런가 라고 하면 BR보다도 우리가 염소의 전김성도가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김성도 비교해 주게 되면 CL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 생각해 두고 계시면 되겠고 이번엔 격자에너지 상대값을 비교했어요. NaZ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그 격자에너지 상대값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NaZ라고 했으면 NaF가 돼주겠고요. 그러면 NaF하고 우리가 LIY였어요. LIY라고 했다면 LIBR이 될 건데 조금만 사이를 좀 벌려놓고 써보도록 할게요. 왜냐라고 하면 우리가 리튬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정보로 비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누구니? 라고 하면 우리는 LIX가 이미 나와 있죠. 즉 LICL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 녀석과 비교도 가능할 수 있는 LIBR을 가지고 비교를 줬으니까 이미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한 것은 알고 있죠. NF가 문제 그래프에서 이 막대 그래프로서 우리는 LICL보다도 격자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나머지 하나 우리한테 더 비교를 줬던 건 LIBR, LIY하고 비교를 하고 있던 거니까 CL보다 BR에 대한 사이즈가 더 BR 사이즈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격자에너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격자에너지라고 했다면 그 격자에너지는 사이즈가 더 작은 LICL 쪽의 격자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NEZ가 LIY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줬으므로 4번이 답이야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맞아 5번에서는 HY의 정상 끓는 점이 HX보다 높은 이유가 소결합 때문이니 라고 했는데 소결합이 아닌 거죠. 이유는 분산력이에요. 이 분산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격자에너지 비교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을 확인했던 거니까 그 내용들 바로 필수 개념 장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